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성천하 유아 독존 오만방자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기세가 아들 문제로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리바 작업이 끝난 뒤 국민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리바 작업이 끝난 상황이어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추 장관이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손절매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한 배를 탄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아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 그리고 수사관을 동부지검에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이 문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고리파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인사권도 휘두르고 또 조직 개편도 해가지고 윤 총장을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총장, 네. 검찰 무력화 작업은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뭐 추미애 이성윤 라인을 제외하고 상당수 검사들이 추 장관한테 등을 돌린 상황이고, 특히 아들 문제가 이 정권한테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추 장관이 여권이랄까? 네. 권력 측으로부터 고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네. 얼마 전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네, 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네. 추 장관이 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김남국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조선 의원. 지금 네. 뭣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친문의 나팔수, 그렇죠. 홍위병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일, 어려운 일, 좀 껄끄러운 일,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배지 단값을 하라 예, 그 예. 얘기인데 그렇죠. 이 김남국 의원이 추 장관한테 아주 불리한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한 거 보면은 그렇죠. 뭐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어디서 오다가 메시지가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 그렇죠. 뭔가 지금 다른 분위기가 읽혀지죠. 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했죠. 오전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뜻밖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맞아요. 여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그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을 자신이 국방부에 전화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확인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 국방부를 통해서 실제로 국방부를 통해서라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증언이나 증거가 있는데 증언은 뭐 당사자가 증언이 아니니까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는 건 국회의원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건 그냥 네 맞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알아보니까 그 보좌관이 전화했더라고요. 이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가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기관 대 거니까. 기관이 전화를 했다면 당연히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 무엇인가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기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라는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그 팩트라고. 왜냐하면 자신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을 다 자신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한 즉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그냥 언론들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이것을 추인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부적절했다까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전화를. 예, 적절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까지 덧붙인 겁니다. 진로 기록도 공개한다고. 그렇죠. 마구잡이로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말들은 하나는 팩트고 하나는 자신의 의견이잖아요. 부적절했다는 건 자신의 의견이고 논평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 김남국 초선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이전에 어떠한 의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직전까지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쪽 패널이라든지 방송국에 아니면 민주당 쪽 그 왜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 우리가 알기에도 보좌관이 한 거 맞아,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에 방송하기 전날, 그 전전날 이런 그 직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쫙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뭔가 물꼬가 좀 트여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 당, 집권 여당에 흐르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걸 김남국을 시켜서 예. 아침에 딱 하고 터트린 게 아니냐. 또 MBC가 네. 친문 내지는 어용 언론으로 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MBC에서도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네. 또 이 추미애 장관을 조목조목 아주 까는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MBC가 할 리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단독 보도를 해요. 매일매일. 예. 그 중에 하나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간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집에 왔다. 예. 그 어떻게 그걸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M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개인 병가가 나으리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나 군대나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병가를 썼을 때 그 병을 어떻게 치료했나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돼요.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정당하게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실밥봉은 하루고요. 왕진에 한 의사가 한번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진은 지금 현행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런가요? 왕진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불법한 어떤 의료 행위를 위해서 병가를 받았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MBC가 지금 이 보도를 한 건데, MBC 왜 이러죠? 그러니까 MBC도 어디서 조금 메시지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 기류가. 그걸 안 하고 MBC가 그렇게 앞장서서 추미애를 비난하고 이게 어떤 아주 의사- 불리한 보도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흔들기라고 여겨질 정도로 추미애가 대노해서 뭐 지금 사실 MBC에 대한 항의를 해야 될 판인데,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니 그리고 네. 물론 뭐 김종민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뭐 옹호성 발언을 합니다만은 네. 과거 같으면은 자기 쪽에 출신 장관이고 대표까지 지낸 장관이 저렇게 궁지에 몰렸다고 하면은 당 대변인이라든가 무슨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뭐 당 이낙연 대표까지도 뭐 한 말씀 해서 옹호 내지는 그렇죠. 엄호 사격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미애의 한계다. 어떤 의미냐면 추미애는 그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인태 사무처장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유인태 총장은 사실 지금 정권이랑 전혀 가깝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정권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걸 유인태가 알았을 리가 없어요. 즉 유인태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추미애 사실 참 너무 나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전력이 있어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정무수석이었잖아요. 노무현 네. 정부의 청와대에. 그런데 완전히 군기반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왜 사고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훈장 딱 달았다고. 완전히 딱 그 엄명을 내려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딱 군기를, 왜냐하면 또 운동권 후배들 쫙 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 그때 그거 알아? 너 그렇게 했잖아 하고 그 역사를 다 꿰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미애가 하는 것, 딱 유인태 총장은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 그러다가 다친다 네가. 즉 지금 추미애가 뭘 모르냐면 자기 편이 있을 리가 없어요. 원죄도 있잖아요. 노무현 탄핵 원죄부터. 좋은 글씨가 3개 정도 쓰여져 있지요. 그렇죠. 그 왜 당론이랑 어겨가면서 자기가 나서서 한 것도 있고. 김경수 그래가지고 지금 드루킹도 그렇고. 드루킹 문제 등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내기를 하면서 뭔가 문바라든가 문 대통령한테 조금 삼보일배를 했는데 이제 시효가 끝난 거 아니에요? 땡처리 되는 거 아닌가? 손절매라고 요새는 합니다만. 토사구팽이죠. 그야말로 토사구팽이죠. 쓰임새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추미애 평가는 딱 두 가지예요. 그 비문들이 전부 다 나가고 그럴 때 다 적으로 돌았을 때 비문 중에 한 명이었던 추미애를 당대표로 딱 심어놓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너 다음에 서울시장이나 뭐 대통령 다 된다 펴줄게.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뭐 사실 이 성에 안 차는 사실 장관직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또 역대 어떤 법무장관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맨날 등장을 합니까? 조용히 그래.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들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었는데 아무튼 추미애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실 노정객들이나 혹은 교수님도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이 사람 저는 나댈 오래전부터 때. 낙동강 오리알 곧 될 될 것이다. 거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경도 국방장관에 관해서 원포인트 개각을 했는데 그때 같이 나온 사람이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갖고 이 사람 자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추석 전에 예. 이 밥상머리에 예. 제일 우리 국민들이 영리 두 가지 아닙니까? 군 문제, 대학 입시 문제, 여기에서 무슨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우리 국민들 못 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추석 밥상에 오르면은 여당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당뿐만 아니도 문재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추석 전에 원포인트 개각을 또 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느낌이 받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한 번도 무엇인가 책임을 묻고 사퇴시킨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책임이 있더라도 훨씬 후에 그냥 은근슬쩍 그냥 개각을 해서 책임 같은 거를 이렇게 묻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를 그렇게 내친다면 굉장히 큰 단안이죠. 제가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치더라도 추미애를 경질하는 스타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들 문제를 적정한 선에서 해결을 하고 스스로 일을 마쳤다. 또 자기는 다른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내보내지 예, 그렇죠. 확 잘라버렸다. 그렇게는 안 하죠. 사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미애는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시장 나간다고 한다면 서울시장 캠프를 연말에는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4월 보궐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10월이나 11월에는 나가야 돼요. 만약에 서울시장 나가려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매치를 시키겠죠. 뭐 잘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아들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수사하긴 하나요? 동부지검이 예. 추미애 아들 수사 은폐 축소 의혹이 아주 갈수록 지금 태산이에요. 그럼요. 여가 그렇습니다. 진원지가 되고 사령탑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으로 간 김관정 지검장은 네네.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있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이성윤과 한 배를 탔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지금 무슨 수를 쓰든 이 문제를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입장이에요.